안녕하십니까. 개념원리 수강생 여러분. 자, 전 최혁 선생이고요. 오늘부터는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대하시던 10-나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제서야 올리게 되는 점, 송구스러운 마음 금치 않고요. 열심히 하셔서 이 10-나 파트도 앞으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다른 과정을 익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틀로서 자리매김하길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러면 이 10-나가 어떤 파트들로 일단 구성이 됐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10-나에 나와 있는 구성 요소는요. 먼저 도형이라는 파트,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파트가 첫 번째 단원으로서 주를 이루고요. 그 다음엔 대단원 함수 파트입니다. 함수 파트가 끝나게 되면 삼각함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죠. 특히 이과를 지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요. 삼각함수에 초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선생님이 책의 구성과 그 다음에 책의 구성상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나 강의는요. 맨 처음에 책 자체가 교재가 나오게 되는 순서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각 단원마다 소단원과 대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맨 처음에 소단원을 구성하는 내용이 하나하나씩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대단원이죠. 대단원이 하나 나올 때마다 매핑을 할 겁니다. 매핑은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다시 선별해내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요소라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대학을 가려면 수능 봐야 되잖아요. 그죠? 수능에서 항상 나오고 있는 그런 것들 내용을 먼저 점검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내신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핑이 끝나면 각 단원마다 개념 원리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이 내용 설명을 할 거예요. 내용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내용에 따른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다루면서 다시 숙달시키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문제를 익히고 나면 개념 체크와 필수 예제가 나오게 되고요. 개념 체크와 필수 예제를 선생님과 풀고 나서요. 그 다음에는 대단원이 끝날 때 바로 연습 문제와 심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능 모의고사 예상 문제 이렇게 해서 총 5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될 해야 될 일들을 점검을 해보면 매핑에서는 우리가 뭘 건져야 되냐면 바로 수능이랑 연결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은 잘 나오는구나 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개념 원리 이해. 자,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을 지식화해서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복습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선생님과 개념 체크, 그거에 해당하는 유사한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개념 체크가 끝나게 되면 선생님이 잠깐 시간을 드릴 거예요. 시간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제를 다뤘으면 당연히 필수 예제, 유사한 문제를 풀어보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풀어보신 다음에 필수 예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들으시고요. 그런 소단원들이 여러 개가 지나고 나면 대단원의 마지막에 연습 문제와 심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연습 문제와 심화 문제를 우리 학생들이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에서 잘 몰랐던 부분이나 아니면 어려웠던 부분, 이런 부분들 위주로 공부를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능 모의고사 예상 문제, 수능에 이미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나 그 다음에 앞으로 예상시되는 모의고사 예상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 직접 먼저 풀어보셔야 되겠죠.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역시 선생님과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계속 강의만 들으시면요, 그건 그냥 비디오 한 편 보는 겁니다. 결국은 나한테 남기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먼저 미리미리 문제를 풀어보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단원의 매핑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1강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원은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대단원인데요. 이 도형의 방정식은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 바로 실제 거리를 구하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두 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면상의 두 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두 점 사이의 실제 거리를 구하는 요령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분점, 그다음에 외분점, 중점, 바로 어떤 선분의 길이를 잘라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걸 자르게 되면 선분을 몇 동강이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 중점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중2 과정에서도 많이 배웠는데요. 자, 여기서는 좀 더 새로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내는 요령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앞으로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에서도 항상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 학생들이 좀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요.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이 자취의 방정식은 사실상 우리 이과 학생 여러분들은 좀 자세히 심화까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이 자취의 방정식도 역시 마찬가지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해서 방정식을 구해내는 요령을 배우게 되겠고요. 자, 다음 내용은 직선과 직선이 서로 위치관계상 만났을 때 어떠한 형태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형태들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성질을 갖게 되는지를 배우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바로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이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처음으로 갖게 되는 2차식인데 미지수가 2개인 2차식으로 구성된 원의 방정식을 배우게 되고요. 자, 원의 방정식 다음은 바로 직선과 원 사이의 관계를 배웁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게 직선의 방정식도 있고요. 원의 방정식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직선과 원 사이의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이제 원 자체적으로 원 두 개가 서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원래는 예전엔 중3 과정에 있었죠. 그죠? 중3 과정에 있었는데 8차 교육 과정으로 바뀌면서 그 부분은 이제 공통 수학, 바로 10-가나 부분으로 나 부분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 위치 관계를,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를 밝히는 문제가 또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도형의 이동입니다. 도형의 이동. 그래서 도형을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자, 역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도형의 이동 역시 우리가 수능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의 이동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세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단원이 다 지나가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이거 이외에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이 있습니다. 그 도형들의 기초적인 성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하고 한번 매핑을 해봤고요. 이 매핑에 따라서 첫 번째 내용부터 제 1강부터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실제 거리였죠. 이 실제 거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잠깐 지우고요. 자, 제 1강은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요령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요령. 우리 교재로는 제 10페이지서부터 13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이 내용들을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죠. 자, 칠판 왼쪽을 좀 볼까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그랬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뜻하느냐? 두 점을 먼저 표현하는 방법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두 점을 표현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요 자체인 평면에 두 점을 콕 찍어서 나타내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좌표 평면 자체를 형성해서 좌표 평면 내에서 두 점 사이를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공간상에다 점을 여기다 하나 찍고 여기다 하나 찍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공간은 우리가 나중에 수투에서 배울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10-나편에서 배우게 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바로 수직선, 1차인 직선 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그 다음에 2차인 평면, 좌표 평면이 되겠죠.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만 구할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수직선일 때입니다. 수직선일 때. 자, 수직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좌측과 우측으로 계속 뻗고 있는 직선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위에 두 점이 있다는 뜻인데요. 왼쪽에 있는 점을 선생님이 이렇게 X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점을 Y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잡을 수가 있냐면요. 원래는 원리상 볼 때 이런 원리를 갖죠. 여기에 만약에 0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죠? 실제 거리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거리를 빼준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직선이라는 것은 표현하는 그 자체의 0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큰
수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y의 길이를 갖고요. 이것이 x의 길이를 가져서 결국은 여기 있는 길이는 누가 되냐면 y-x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빼주면 바로 그 길이가 된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숫자상 볼 때 x가 y보다 작고 y가 반대로 x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직선을 선생님이 그리고 수직선 위에 더 크다라는 가정하에 y를 오른쪽에 배치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아무 말 없이 만약에 x와 y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x와 y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x와 y라는 것은 문자이기 때문에 누가 더 큰지 판별이 불가능하죠. 그죠? 만약에 x가 크다면 x 빼기 y가 돼야 되겠고요. 만약에 y가 크다면 y-x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x-y와 y-x를 수직선을 그리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냐면요. 바로 부호의 변화를 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부호의 의미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호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하나는 절대값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루트에다 제곱을 씌운 제곱수의 개념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는 바로 세우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x y의 절대값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x가 만약에 더 크다면 x-y가 나오는 거고요. y가 만약에 더 커서 이 안이 음수가 된다면 거꾸로 나와야 되니까 y-x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는 두 점 x와 y 사이의 거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표현 방법은 또 우리가 뭐와 같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게 좋으냐면요. x-y의 제곱과 똑같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됐을 때는 두 점 사이 거리, 즉 xy의 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다른 표현 방법들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x와 y의 차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x와 y의 최소값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x와 y의 최소값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최소값이라는 게 바로 실제 거리 아니겠습니까? 가장 짧은 거리. 왜 그러냐면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는 직선으로 갔을 때가 가장 짧은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와 y의 차라고도 쓸 수 있고요. x와 y의 미니멈, 즉 최소값이라고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거리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표현 방법은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는 뜻이죠. x와 y 사이의 거리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이제 수직선상에서 표현 방법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좌표 평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좌표 평면. 자,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원리가 하나가 있죠. 바로 뭐냐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성질이죠. 그죠? 자, 그러면 좌표평면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 건데요. 좌표평면 Y축, X축. 자, 먼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 좌표평면에 관한 이해부터 좀 해주셔야 돼요. 맨날 이걸 X축, Y축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제나 수학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편의상 X축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어떤 식을 뜻할까요? 요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높낮이가 없죠. 높낮이가. 그죠? 무슨 선생님이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나요? 요 위에 있는 점들은요. 높낮이가 없어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좌우를 표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수직선 X축에 해당이 되고요. 위아래를 표시하게 되는 것이 이 Y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좌우를 표시하고요. 여기는 상하를 표시하게 되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상하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상하를 표현하는 변수, 즉 미지수가 Y이기 때문에 Y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Y 이퀄 제로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X축을 표현하는 방정식의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축은 이제 우리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우리 학생들 감이 올 거예요. 그죠?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그렇죠. 이것은 좌우가 없으니까 X는 0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바로 이 두 직선과 이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 이 교점은 어떻게 되냐면 X도 0, 그리고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그죠? 그리고 Y도 0인 점이 되니까 바로 이 점을 우리는 0,0이라는 원점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여기서부터는 두 수의 표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순서쌍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앞에는 x좌표, 뒤에는 y좌표를 쓰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좌표 평면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위에 선생님이 두 점을 잡아볼게요. 이렇게. 한 점을 잡았는데 이 한 점이 우리 x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놈의 y좌표가 y1 이렇게 표현해보고요. 자, 또 다른 한 점을 잡습니다. 또 다른 한 점을 잡아서 요놈의 x좌표를 x2 그 다음에 요놈의 y좌표를 y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자, 결국은 구하려는 것은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직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자, 요것은 좀 기울어진 사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사선의 길이를 구할 때는요, 뭐를 활용하게 되냐면,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왜? X축과 Y축이 항상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만큼이 되죠? 90도 직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갖다가 이렇게 평행한 직선을 그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역시 여기서 그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나는 두 직선의 교각은 바로 90도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돼버렸죠. 그죠? 결국은 빗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요. 결국은 요 사이의 길이가 얼마냐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것은 X축에서 볼 때 X2에서 X1의 길이를 뺀 길이가 되니까 X2-X1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얼마에 해당이 되냐면 Y2-Y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빨간 길이, 이 빨간 길이를 L이라고 하면요. 이 빨간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요 놈의 제곱과 요 놈의 제곱을 더한 것에 루트를 씌운 거죠. 그러면 L의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냐면요. 요 놈의 제곱, 바로 X제곱 마이너스 X1의 제곱, 그 다음에 요 놈의 제곱이죠. 그래서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 놈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바로 루트를 씌우게 되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되는 거죠. 자, 원래는 제곱분풀이법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라는 것은 음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는 제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값만을 취하는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 것보다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어떻게 기억을 해주는 게 좋으냐면 X차구나, Y차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실 때는 X차의 제곱과 Y차의 제곱을 더하고 루트 씌우자. 이렇게 되면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0,0하고요. 3,4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원래 공식대로 하자면 3 빼기 0분의 3 빼기 0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0의 제곱의 루트를 씌워야 하겠죠. 그죠? 하지만 이렇게 푸시지 마시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차가 3이구나. 3, 3은 9. Y차가 4구나. 16 더해서 루트 씌우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루트 25니까 5라는 길이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찾는 게 조금 손쉽게 문제를 푸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좌표 평면 사이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x1, y1, 그 다음에 x2, y2 이 두 거리의 차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 길이의 최소값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보도록 하죠. 바로 외심의 좌표입니다. 외심의 좌표인데요. 자, 외심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씩 배워본 내용입니다. 이 외심이라는 것은 아우러 센터, 그래서 외접원의 중심이죠. 그죠? 이것은 바로 뭘 뜻하냐? 외접원의 중심이다. 외접원의 중심이죠. 그죠? 자, 삼각형에서 생기는 오심이라는 놈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내심, 두 번째가 외심, 세 번째가 무게중심, 네 번째가 수심, 다섯 번째 막내가 방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5개의 중심에 관한 내용 중에서 바로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외심에 관한 성질입니다. 이 외심이라는 건 어떤 성질을 갖게 되냐면요. 외심이라는 건 내심 자체가 외심이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그죠?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아이고 잘못 썼네요.
세네각의 이등분선이 교점이 아니죠. 외심이라는 것은. 내심이 세네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고요. 외심은 세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죠. 그죠?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손이 방정이에요. 선의 교점을 갖다가 바로 외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점.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결국은 외접원의 중심이란 얘기가 돼버리니까 원이 바깥쪽에 있고요. 이렇게 원이 바깥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원 안에 바로 삼각형이 생기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바로 이 원의 중심이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거죠.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겠지만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을 생각을 좀 해본다면요. 이 외심의 위치는 일단 어떻게 찾느냐.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여기서 수직이등분선을 이렇게 그리면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지죠. 그죠? 여기서 수직이등분선을 이렇게 그리면 수직하면서 이렇게 같아집니다. 여기도 수직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렇게 그려도 여기가 수직이 되겠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지게 돼 있죠. 바로 이렇게 만나는 세 직선이 만나는 점을 우리는 외심 O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에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이 점으로부터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서로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 변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서 거리가 같아지는 그 임의의 점이 바로 외심의 위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걸 이용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선생님이 이 단원에서 배워야 될 바로 수직선상에서, 그 다음에 좌표평면상에서, 그 다음에 외심의 좌표를 이용한 내용.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면서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의 대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칠판 지우고 나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보면서 배운 내용 숙달시키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개념 체크 1번 문제입니다. 수직선 위의 두 점 사이에 관한 내용이 되는데요. 수직선 위의 점 A점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B점이 마이너스 1, C점이 4가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수직선을 굳이 표시를 해보면요. 자, 이렇게 잡혀 있고요. 맨 왼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두 번째 B점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 그 다음에 C점이 4다 그랬어요. 맨 오른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겠고요. 요 점의 좌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A, B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라는 거 물어보고 있죠. A, B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대소관계가 분명할 때는요. 큰 거에서 그냥 작은 것을 이렇게 빼줘버리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에서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되어진 결과는요. 마이너스 1에 플러스 3이 될 테니까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냥 이 정도는 눈으로 딱 보면 차가 2네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어디냐면요. 바로 B와 C 사이의 거리를 구하랍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진 거리인데 한쪽이 음수고 한쪽이 양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1과 4네. 차는 3.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쪽은 음수고 한쪽은 양수기 때문에 요 사이에 0이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칸이 한 칸이고 요 칸이 네 칸이란 얘기니까 생각을 하려면 5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믿지 못하겠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라 그랬으니까 4 마이너스 1이 돼서 바로 5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바로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분 BC의 길이는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평면 위의 두 점 사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다음과 같은 네 점이 있을 때 선분 AB와 선분 CD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좀 구할게요. 바로 선분 AB의 길이와 그 다음에 선분 CD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랬죠. 그죠? 자,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x차의 제곱 플러스 y차의 제곱에다 루트 씌우자 그랬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x차 빨리 따져봐야죠. x차가 얼마입니까? 5와 2의 차니까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3의 제곱은 3, 3은 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차는 어떻게 됩니까? 마3부터 6까지죠. 그죠? 이거 3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마3부터 6까지는 차가 9예요, 9. 그러니까 9의 제곱이니까 9, 9, 81이 되겠죠? 이것을 더하고 루트 씌운 길이, 바로 이 길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 AB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바로 루트 얼마입니까? 루트 9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것은 9가 완전 제곱수니까 빼내게 되면 3루트 10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선분 CD의 길이입니다. 선분 CD의 길이는요. 자, X차부터 따져보죠. X차는 얼마입니까? 0,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니까 3이죠. 그래서 3, 3은 9, 그 다음에 플러스 Y차는 얼마죠? 0부터 4까지니까 바로 4의 제곱인 16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요놈에다 루트를 이렇게 씌운 거니까 루트 25가 되겠고 결국은 요놈의 값은 5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분 AB의 길이, 그 다음에 선분 CD의 길이를 한번 구해봤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인가요? 세 번째 문제죠. 자,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네. 보여주세요, 빨리. 우리 학생 여러분들 기다립니다. 자, 3번 보여주세요. 예, 보여주네요. 그쵸? 자, 3번 문제 봅시다. 같은 거리에 있는 좌표 그랬습니다. 두 점 A,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B점의 좌표가 4,5랍니다. 자, 여기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와 Y축 위의 점 Q의 좌표를 구하여라 그랬죠. 그쵸? 자, 이 원리를 먼저 좀 이해를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하고 넘어갑시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좌표 평면에 이 두 점을 갖다가 한번 도시를 해볼게요. 자, 먼저 A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라고 그랬죠? 그러면 왼쪽으로 마이너스 1, 위쪽으로 2만큼. 여기에 지금 A라는 좌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좌표는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 4,5라는 곳에 있습니다. 4,5라는 것은 여기에 4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5가 있겠죠. 조금 더 길어야 되겠죠? 5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와서 바로 여기에 이제 B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A가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바로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이 있는데요. 직선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X축 위의 점들 중에서 그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와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를 하나 찾아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Y축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서 여기에 이르는 거리와 여기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지는 거리. 이걸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면요. 이 두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를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작도법을 할 때 이미 배웠어요. 두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는 어떻게 됩니까? 수직 2등분선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선의 수직 2등분선 있죠. 이렇게 수직 2등분선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수직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지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노란 선분위에 있는 임의의 점은 항상 이 양끝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지죠. 그죠? 그런 수많은 점들 중에서 하나는 X축 위에, 그 다음에 하나는 Y축 위에 이렇게 만나게 될 텐데 그 점들을 한번 구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 그림을 안 그리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질 테니까 바로 요 점의 좌표를 잡아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편의상 우리는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Y에 떡 줘야 되겠죠. 그래서 높이가 없으니까 높이에는 떡 주고 무조건 앞에만 이렇게 살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Y축 위에 만나는 점 이 점 있죠. 이 점은 X가 없으니까 0을 주고 그 다음에 B라고 이렇게 잡아봅시다. 바로 이 A와 B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점 P, 점 Q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점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해결을 한번 해보죠. 자, 이 점 A점이 몇 컴마 몇이었냐면 마이너스 1,2였고요. 그 다음에 이 B점의 좌표가 4,5였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축 위의 점 P, A,0으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와 그 다음에 A,0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것은 바로 선분 PA와 그 다음에 선분 PB가 같음을 뜻하고 있는 거죠. 자, 요거대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PA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걸 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걸 빼야 되겠죠. 그런데 요거는 차가 확실하잖아요.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의 제곱 4를 써주고요. 루트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루트.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놈이 같다. 누구랑 똑같다고 그랬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랑 같은 거죠. 그래서 A-4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0과 5의 차는 5니까 5, 25가 되겠죠. 그죠? 자, 요놈의 길이와 같다. 이런 뜻이죠. 루트와 같다. 자, 보면 알겠지만 지금 좌우변의 루트가 다 같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는 사라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루트는 사라지게 되고요. 결국은 제곱을 풀면 되겠는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 a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도 a제곱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를 가장한 1차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리될 식은요. 2a가 튀어나오겠죠? 2a가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수가 플러스 1인데 4가 버티고 있으니까 플러스 5가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8a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16이 되죠. 16에다가 25를 더한 값이니까 16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41이 되죠? 플러스 41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A에 관한 결국은 1차 방정식 돼버렸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값은 10A는 얼마가 됩니까? 36이 돼서 A는 얼마입니까? 2, 50, 18. 그래서 5분의 18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A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y축에 있는 점을 생각을 해봅시다. 0,b라는 점으로부터 여기 이르는 거리와 여기 이르는 거리가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이게 Q점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선분 QA와 그 다음에 선분 QB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저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요거에 의해서는 누가 나오나 봅시다. 요거와 요거 사이의 거리죠? X 거리가 정해졌죠. 그죠? 차가 1이니까 1, 1은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마 2의 제곱이 되겠죠? 요 놈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를 원래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일래요, 선생님이. 왜 안 붙이는지 이유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위쪽에서 잘 보고 판단을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바로 0,b서부터 4,5까지의 거리. x차는 4니까요. 4, 4, 16이 되겠고 그 다음에 y차는요. b마 5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b제곱과 b제곱은 사라지게 되고요. b에 관한 1차식이 나타나겠죠. 자, 간단히 한 결과는요. 여기서 마이너스 4b가 나타나고요. 플러스 4에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이퀄 b제곱은 사라졌고요. 마이너스 10b죠. 마이너스 10b에 그 다음에 플러스 25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25를 더한 값이 또 나오게 되죠. 41이 되겠죠. 41. 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b 넘어가면 플러스 10b니까 좌변에는 6b만 남는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5가 넘어가게 되면 36만 남게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값은 바로 6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부 다 구했습니다. 자, 먼저 P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P점의 좌표는 A의 값이 5분의 18이었으니까 5분의 18, 높이는 없으니까 0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X축 예점이죠. 자, 그 다음에 Q라는 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Y축 예점이니까 X는 떡이고요. 그 다음에 B의 값이 6이니까 6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선생님하고 한번 풀어봤고요.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4번이겠죠? 4번. 4번. 졸고 있는 사람 일어나라. 선생님이 뽀뽀한다. 뽀뽀. 일어나라. 자, 4번 문제 봅시다. 자, 삼각형의 외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A는 1,3, B는 4,2, C는 5,7인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와 외심원의 반지름 아래 길이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원주 위에 세 점이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잡혔는데 바로 이 점의 좌표가 1,3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좌표가 4,2고요. 이 점의 좌표가 5,7이랍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4보다 5가 오른쪽인데 왜 오른쪽으로 안 잡았어요? 그거 바보입니다. 왜 바보냐면요. 지금 선생님이 좌표축을 안 잡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좌표축을 잡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좌표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좌표축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와서 4고 오른쪽으로 와서 5고 1에다가 3이고 이런 식이죠. 그죠? 그래서 좌표축을 안 잡고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혔을 때 바로 이 외심의 좌표, O의 좌표와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랬는데 반지름의 길이는 아주 간단해요.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5점이라는 요 점의 좌표만 구할 수 있으면 우리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외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선생님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같다고 그랬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전부 다 같은 거리가 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 식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다뤄주면 되죠. 그러면 이 O라는 좌표를 우리가 A, B라고 두어봅시다. A, B라고 두면요.
먼저 첫 번째 어떤 식을 써낼 수가 있냐면요. 여기 5점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a-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3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요, 바로 어떻게 되냐면 a-4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5점부터 5,7이라는 점까지는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a-5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7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 개의 길이가 전부 다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같아지게 됩니다. 선생님 루트 왜 안 씌웠어요? 루트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려버린 거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결국은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A, B 두 개 보이는 A는 B는 C꼴인 방정식이 나타나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 하고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물론 요 두 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지만 이것까지 굳이 필요하진 않죠. 왜? 미지수의 개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만 찾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좌우축을 가지고 정리를 한 식을 가지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쪽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면 알겠지만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전개해서 지금은 하겠지만 좀 더 시간이 걸리면 선생님처럼 좀 빨리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돼요. A제곱 있고요. A제곱 있고 B제곱 있고 B제곱 있습니다. 결국은 다 1차식이라는 뜻이죠. 왼쪽에서 나타나는 건 마이너스 2A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6b가 나타나겠죠. 나머지는 다 숫자거든요. 여기 1 나타나고 여기 9 나타나요. 그래서 플러스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변 정리하면요. a제곱 b제곱은 없는 거고 마이너스 8a에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4b가 나타나고요. 마이너스 4b 숫자는 16의 4죠. 16의 4니까 플러스 2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요 식을 가지고 일단 식을 하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식이 나타나냐면요. 자, 요게 큰 숫자니까 넘어가게 되면 6a가 되겠죠. 6a. 그 다음에 요게 넘어가 버리면 플러스 4b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2b로 바뀌겠고요. 이놈은 1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요렇게. 하나 더 적어보면 3a 마이너스 b는 5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간단히 됐고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을 정리를 하면요.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역시 사라지게 되고요. 왼쪽부터 정리하면 왼쪽이 이거죠.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놈 오른쪽에 쓰여지는 게 누구냐면 요거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b, 그 다음에 숫자는 5, 25에다가 7, 7에 49가 붙겠죠. 그러면 74라는 거 알 수 있네요. 플러스 74. 이 두 개를 연립하게 되는 내용이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 어떤 식이 써지나 봅시다. 자, 마이너스 10a가 넘어갑니다. 그럼 10a 마이너스 8a니까 2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b가 넘어가면 플러스 14b가 돼서 플러스 10b가 되겠죠. 그 다음에 20이 빠졌으니까 54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놈을 다시 간단히 한 식은 a 그 다음에 플러스 5b 이렇게 되겠네요. 자, 2로 나눈 거죠. 그죠? 27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주면 우리가 a와 b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거는 어떤 방법 쓸까요? 그렇죠. 대입법 써봅시다. b는 어떻게 되냐면 3a-5니까 요 값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보죠. 그럼 집어넣은 결과는 a, 그 다음에 플러스 요 놈의 몇 배다? 5배라고 그랬으니까 15a-55, 25죠? 이놈이 27이 되게 하는 a값 이런 뜻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몇 a가 되냐면요. 좌변은 지금 현재 16a가 되고요. 우변은 40에다 52가 되죠. 이렇게. 그쵸? 자, a값 한번 구해봅시다. A값은 4로 나눠집니까? 4로 나눠지죠? 4, 4, 16에 아이고 A가 빠졌네요. 자, A는요. 4, 4, 16에 4, 1은 4, 4, 3, 12. 자, 이렇게 해서 A의 값이 4분의 1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쵸? 자, 그러면 B값 구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요? 그렇죠.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럼 A에다가 4분의 13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B의 값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냐면 3 곱하기 4분의 13 마이너스 5라는 얘기는 분모가 4일 때 분자가 20이란 뜻이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4분의 얼마냐면요. 3 곱하기 13, 바로 39에서 20을 뺐으니까 19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A와 B의 값을 2원 2차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 구했습니다. 뭘 구했냐면요. 바로 외심의 좌표를 구해냈죠. 자, 외심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3, 4분의 19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자, 이제는 뭘 구하라고 그랬느냐?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죠? 반지름 R의 길이. 반지름 R의 길이는 바로 이 원의 외심점, 이 점으로부터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죠. 그쵸? 자, 그러면 결국은 요 두 점이 가장 편하겠죠. 왜? 숫자가 가장 작잖아요. 그죠? 자, 정리를 하면 1과 4분의 13의 차는 얼마일까요? 그쵸? 4분의 13에서 4를 뺐다 생각하면 되니까 9입니다. 9. 그죠? 여기다 4분의 9 넣으면 4분의 13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9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요놈과 요놈의 차는요. 얘는 4분의 12고 얘는 4분의 19니까 4분의 7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요놈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길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의 길이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간단히 하게 되면요. 분모는 어차피 4의 제곱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분모에는 4가 떨어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만 정리하면 되는데 분자는 루트 안에 보면 9제곱 81에다가요. 그 다음에 7의 제곱 77에 49를 더한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13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130은 13이 소수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요 위에는 루트 130이 이렇게 갇혀 있게 되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각형의 외심 문제를 한번 다뤄봤고요. 자, 5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죠. 자, 어디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그랬는데요. 점 A가 8,-7이고 그 다음에 점 B의 좌표가 12,5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x 플러스 2y는 3위의 점 P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런 식입니다. 물론 구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그림을 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 도형의 방정식이나 함수 단원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 안 그려보니까 그래요. 사실은 그려보고 나면 빨리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학생들 어떻게 생각합니다? 함수 보면 아름답군 뭐 하지만 나랑은 뭐 별로 무관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함수나 이런 도형의 그래프들은 일단 그려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려보시면서 그놈의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고 개형의 규칙성이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접근 방법으로서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일단 두 점의 좌표가 잡혔는데요. 제1사분면과 4사분면에 잡혀있는 좌표들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8,-7이라는 점입니다. 8,-7이라는 점. 자, 편의상 비슷해 보이지 않아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가 바로 A라는 점의 좌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는 12,5랍니다. 여기에 12가 있겠고, 그 다음에 5가 요쯤에 있겠죠. 그죠? 제1사분면의 점인데요. 자, 여기에 바로 12,5라는 점 B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바로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 플러스 2y는 3위의 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이으면 아까쯤에도 선생님이 보여드렸지만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선생님이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런 직선이죠. 여기에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이 있죠? 이런 수직이등분선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바로 수직 이등분한선. 이 선 위에 있는 점들은 바로 언제나 A, B에 이르는 거리가 같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랬을 때 이 수많은 점들 중에서 바로 직선 요거 위에 있는 점 그랬어요. 그러면 이해를 해보면 요 직선을 한 번만 그려보면 되겠죠? 이 직선 가장 빨리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그립니까? X절편과 Y절편을 알면 되죠? X절편이라는 거 Y가 0 될 때니까 이거 지우면 돼요. 그러니까 X가 3이란 뜻이에요. X가 3. 그 다음에 Y절편은 X가 떡될 때니까 이거 지우면 돼요. Y는 2분의 3이란 뜻이거든요. 2분의 3. 2분의 3이면은 3의 반 정도 되니까 뭐 여기 2분의 3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이 파란 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들 중에서 이 빨간 선 위에도 있는 점, 바로 이 둘의 교점을 잡아내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얼마니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의 해법은 바로 이걸 그려서 다 해결하라는 게 아니죠. 자체적인 해결을 좀 보란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점 P가 어느 직선 위에 있다 그랬냐면 일단 요 직선 위에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임의의 점을 잡습니다. 만약에 X좌표가 A라면 Y좌표는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을 해주면 되겠죠. X좌표가 만약에 A라면 Y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잡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Y좌표를 A로 잡는 게 나을까요?
아무래도 y좌표를 a로 잡아야 x가 변형이 안 이루어지죠. x를 a로 두게 되면 2y는 3a가 돼서 2로 나눠야 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y좌표를 a로 한번 잡아봅시다. y좌표를 이렇게 a로 잡아버리면요. x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3-2a, 즉 요게 2a니까 넘어가면 3-2a가 되죠. 그래서 x좌표는 3-2a가 됩니다. 이렇게 3-2a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구하려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a만 알면 되죠. 그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점으로부터 a와 b에 이르는 거리가 쌤쌤이다 이런 뜻이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아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식을 세워보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요 두 점의 차.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네요. 3-2a에서요. 저기 있는 8을 빼고요. 이놈의 제곱을 한 거. 그쵸? 플러스 그 다음에 a에서 마이너스 7까지니까 a 플러스 7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놈이 누구랑 똑같다는 얘기냐면요. 누구랑 똑같다는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똑같다 이런 뜻이 되겠죠. 3-2a 마이너스 12의 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a마 5의 제곱이 되겠죠. 얘네들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조금 건드려줘야 되겠죠. 그죠? 간단히 하게 되면 요놈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a의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예, 그러면 마마는 제곱에서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2a 플러스 5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7의 제곱입니다. 이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a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가 되죠. 역시 마이너스 의미 없으니까 2a 플러스 9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과연 2차식일까요? 1차식일까요? 그렇죠. 센스가 있는 분은 딱 보일 거예요. 이거는 2차식이 아닌 1차식입니다. 왜냐하면 2a의 제곱, 2a의 제곱, a의 제곱, a의 제곱이기 때문에 1차만 봐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몇 a가 떨어지냐면요. 20a가 떨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5인데 숫자는 나중에 더할 거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14a가 떨어집니다. 20a에 14a란 뜻이죠. 그죠? 그러면 34a가 떨어지네요. 34a가 떨어지고요. 55, 25에 77에 49죠. 49. 그러면 74가 떨어지죠. 플러스 74.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우변을 정리하면요. 9, 2, 18. 18에 2배면 36a죠. 3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a. 그러면 26a죠. 26a가 떨어지고요. 상수는 81과 5, 25가 더해지는 거죠. 그죠? 그럼 106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플러스 106.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간단히 합시다. 이거 넘어가 버리면요. 34에서 26a를 뺀 거죠. 그죠? 34에서 26을 빼면 바로 8a가 떨어지죠. 8a 이퀄. 그 다음에 74를 뺀 거는요. 26을 더하면 100이 되는 거니까 32가 떨어지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a는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냐면 바로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 a4라는 것을 여기에다 집어 넣어주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 피해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 피해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요. 3-2 곱하기 4라는 뜻이고요. 컴마 4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결론은 P점의 좌표는 4, 2, 8이니까 3에서 8을 뺐으니까 P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 4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좀 계산이 복잡했을 수는 있지만요. 일단은 선생님이 요 방법대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요 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들의 교점을 구해도 된다라는 거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필수예제 6번째. 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6번입니다. 선분의 최소 길이에 관한 최소값에 관한 문제죠. 선생님이 아까쯤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최소값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일단 그림 그려봐야죠. 두 점이 보이는데요. 자, 두 점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하나는 2,3이다 그랬어요. 2,3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2,3 이렇게 오겠죠? 2,3인 곳에 A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6,1이다 그랬어요. 6, 그 다음에 1이다 라는 표현을 썼죠. 이렇게 오겠죠. 자, 여기에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점이 있을 때 점 P가 X축 위에 있답니다. 점 P가 X축 위에 있대요. 만약에 X축 위에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기 있다고 했을 때 AP 플러스 BP, 전피가 여기 있는데 AP 플러스 BP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합과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합을 구하는데 요 합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대략 뭐 여기에 대충 눈대중으로 잡아서 뭐 여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죠. 그죠?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경사 문제라고도 하는데 거울 경자를 써서 거울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여기서 여기 사이에 요 구간 사이에서 바로 여기에 미션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학생이 여기에 있는 학생한테 가기 위한 가장 짧은 길이는 뭐냐면 다이렉트로 막 달려가면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션이 여기에 벽이 하나가 있는데 이 벽을 건드리고 이 학생한테 가기까지 가장 짧은 최단 거리는 어디냐. 이런 미션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막 여길 달려가서 벽을 딱 친 다음에 여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건 아무래도 좀 멀어 보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우리가 어디라는 벽을 쳤을 때 가장 빨리 얘한테 갈 수 있는 곳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걸 거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학생이 이 거울을 봤을 때 이 학생이 보이는 지점이 있겠죠. 그죠? 이 학생이 보이는 지점을 막 달려가서 치고 거기까지 가게 되면 가장 빠른 길로 가게 되죠. 바로 입사각과 반사각의 원리를 이용하죠. 그러면 이 입사각과 반사각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취급하게 되냐면 바로 대칭의 형태를 가지고 취급을 하게 됩니다. 즉 마치 이 학생이 이 거울을 봤을 때 B가 있는 곳은 어디를 느끼고 있냐면 이 B가 거울의 반대편에 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학생이 쳐다봤을 때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연결된 직선. 그래서 이 직선과 그 다음에 이 벽면이 만나는 곳에서 이렇게 꺾여서 날아간 지점. 바로 이렇게 갔을 때 가장 작은 최소값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이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이 점이 이 B의 대칭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리게 되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지는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인 형태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게 합동이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져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구하려는 가장 짧은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온 길이, 이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가 되겠죠. 그죠? 그럼 참조로 아까 치매왔던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기서 선을 이렇게 내려볼게요. 선을 내려보면요. 대칭점을 이렇게 찾았어요. 대칭점을 찾으면요. 여기서 여기 갔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온 거는요. 마치 여기서 여기 갔다, 여기서 여기 간 거예요. 이렇게 갔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장 짧은 거리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게 가장 짧은 거리죠. 그죠?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짧은 거리는 바로 이 다이렉트로 간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길이를 구하고 싶다. 그럼 요걸 한 변으로 하는 무슨 삼각형만 찾으면 된다? 직각삼각형만 찾으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가 직각이겠고요. 필요로 하는 길이는 요 길이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길이 요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먼저 여 길이는 얼마냐면 2부터 6까지가 되니까 4라는 길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3이라는 좌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6,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이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1이니까 여기가 6,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4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아, 이 삼각형은 바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그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 하면 떠오르는 거 피타고라스 입이 1대 1대 루트 2가 떠오르죠. 그죠? 그럼 4대 4대 얼마입니까? 그렇죠. 4 루트 2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선분의 최소 길이까지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필수예제 문제를 한번 다 풀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나오는 것들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필수예제 밑에 보시면 우리 확인 체크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시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정지바 눌러 놓으시고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의 풀이를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 풀어보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확인 체크 문제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죠. 자, 봅시다. 자, 확인 체크 1번 문제. 다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는 거랬는지 기억나죠? 자, A, B 사이의 거리 구해보겠습니다. X차 얼마죠? 3이죠. 3, 3은 9. Y차 얼마? 3. 3, 3은 9입니다. 플러스 더하기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루트 18입니다. 그죠?
자, 9이 열려드리니까 3루트 2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바로 X차는 쉽게 구해지는데 Y차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1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3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요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X의 차는 없죠. 그러니까 쓸 필요 없겠고요. Y의 차는 얼마냐면 5죠. 그러니까 5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거든요. 5의 제곱에 루트 씌운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이거 5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고요. 자, 다음 확인 체크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봅시다. 자, 두 점 A 1,4라는 점과 B점 마이너스 2,3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과 Y축 위의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그림 따로 그리지 않을게요. 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바로 이 X축 위의 점을 갖다가 A, 0으로 둘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왜 0으로 두는지는 아마 그 문제에서 얘기를 했던 걸로 우리 학생 여러분들 보면 되겠네요. 그쵸? Y축 위의 점이라는 것은 누구의 0 준다? 그렇죠. X에 0 준다죠? 그래서 0,B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A에 관한 식을 하나 잡아줘야 되겠는데요. 바로 X축 위의 점 A, 0으로부터 A, B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는 뜻이니까 X차가 A-1이죠. 그죠? A-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Y차가 0부터 4까지 4니까 4, 4, 16이죠. 자, 선생님이 루트 왜 안 씌우는지 안다고 그랬죠? 그죠? 이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 0으로부터 마이너스 2,3 사이에 거리를 구하여라. A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0과 3의 차는 3이죠? 3, 3은 9가 되겠네요. 자, 요건 2차례 가장한 1차식이라고 그랬죠? A제곱은 사라져 버릴 거고요. 자, 나머지만 써보면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7이 되겠고요. 자, 여기는 플러스 4a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4에다가 9니까 플러스 13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넘어와야 되겠죠. 6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에서 13 뺐으니까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a의 값이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2, 3은 6에 2, 2는 4, 3분의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P점의 좌표 정리가 됩니다. P점의 좌표는 어떻게 생겼느냐? A가 3분의 2니까 3분의 2,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Q점의 좌표 구하러 갑시다. Q점의 좌표는 0,B로부터 A와 B 사이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란 표현이죠. 자, X차가 1입니다. 1, 1은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차가 B마4죠. 플러스 B마4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루트 필요가 없죠. 그쵸? 이퀄. 그 다음에 X차 그랬습니다. 0과 마이너스이면 2니까 2는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차는 B마3이 되겠죠. B마3의 제곱이죠. 자, 역시 이놈도 2차식 아닙니다. 정리하게 되면요. 여기는 마이너스 8b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4, 4, 16에 1을 더했으니까 플러스 17이 되겠고요. 자, 우변은 마이너스 6b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9에다가 4를 더했죠. 플러스 13이 되겠습니다. 자, 작은 게 넘어가야 되니까 우변에 2b가 떨어지겠고요. 좌변에는 4가 떨어져서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b가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도 Q점의 좌표 정리가 되죠. 자, Q점의 좌표는 바로 X는 0이고 Y는 2인 점의 좌표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3번 문제. 자, 3번 문제 봅시다. 자, 세 꼭지점 ABC가 삼각형 ABC의 외심인 좌표와 외접원의 반지름 아래 길이를 구하여라 그랬죠. 역시 마찬가지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겠고요. 원위에 세 점이 잡혔는데 바로 삼각형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삼각형을 이룬다. 자, 한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점의 좌표 바로 4,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6이다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외심의 좌표와 외접원의 중심인 이 원의 중심의 좌표와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랬죠. 반지름의 길이는 요 길이 혹은 요 길이 혹은 요 길이가 되겠죠. 요 세 변의 길이는 모두 같다 그랬죠. 자, 결론적으로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해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둘까요? A, B라고 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이 A, B라는 곳에서부터 이 세 점 사이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요걸 가지고 한번 식을 세워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마 3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는 어떻게 되죠? A-1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6의 제곱이 되겠죠. 자, 하나 더 써줘야 되죠. A, B에서부터 4,5까지 이르는 거리. 바로 A-4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5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놈은 2차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루트가 다 씌워져 있지만 루트를 다 버릴 수가 있죠.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정리하면
A는 B는 C꼴의 해법. 자, 요렇게 정리를 해달라고 그랬죠. 자, 이쪽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요거 결국은 뭐만 남게 되냐면 2차 다 버린 것만 쓰면 되거든요. 여기는 4A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6B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숫자는 4하고 9가 떨어지니까 플러스 13이 되겠죠. 자, 가운데 항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A와 그 다음에 플러스 12B가 떨어지고요. 66에 36의 1이니까 플러스 37이 떨어지죠. 자, 마지막 항은 어떻게 떨어지냐면 마이너스 8A와 마이너스 10B. 그쵸? 마이너스 10B. 그 다음에 25하고요. 4, 4, 16이 떨어지니까 41이 떨어집니다. 플러스 41이 이렇게 떨어지죠.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요 두 개 항부터 정리하게 되면 작은 게 넘어가 버려야 되니까 6A. 그 다음에 요것도 넘어가면 마이너스 18B죠. 자, 13이 반대로 빠져나오니까 4가 되겠고요. 2가 되니까 24가 됩니다. 자, 셋 다 6배수죠. A-6318에 64, 24. 자,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요. 자, 오른쪽 정리해 봅시다. 오른쪽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8A 넘어가면 8A 마이너스 2A, 6A가 되고요. 마이너스 10B 넘어가면 플러스 22B가 되죠. 37 빠져나오니까 4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그냥 했어도 되네요. 그죠? 이거 굳이 이렇게 자를 필요 없이 그냥 하게 되면 6A가 맞아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되죠. 빼버리게 되면 22 플러스 18이니까 40B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40B가 되겠고요. 여기서 여기 빼버렸으니까 마이너스 2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B의 좌표 나왔습니다.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B좌표를 이용해서 A좌표 구해내면 되겠죠. 그죠? A 마이너스 3B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플러스 2분의 3으로 바뀌죠. 그것이 2분의 8이다 이런 뜻이니까 A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의 중심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원의 중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중심은 바로 얼마냐면 A가 2분의 5고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외심점이 되겠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이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나 여기서부터 여기나 여기서부터 여기 아무데나 구해주셔도 되겠죠. 그죠?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양수가 편하신 분들은 양수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두 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분의 5와 2분의 8이란 뜻이죠. 그러면 2분의 3이죠? 2분의 3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0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1이 찹니다. 요 놈의 제곱에 플러스 더하고 루트 씌운 길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반지름 아래 길이가 되겠죠. 자, 간단히 하면 2의 제곱, 2의 제곱, 분모에 2의 제곱 다 있는 거거든요. 그쵸? 결론적으로는 여기 빠져나와서 2가 되고요. 루트 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3, 3은 9하고요. 1, 121이죠. 11의 제곱은 121에다가 9 더하면 얼마가 돼요? 13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130이 들어간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4번입니다. 벌써 나와있네. 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Y는 X 위에 점 P의 좌표를 구하여라 그랬죠. 자, X는 Y 위에 있다. 자, 무슨 말입니까? X, Y 좌표가 같다는 얘기니까 그 점의 좌표를 A, A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X, Y를 동일하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 점으로부터 요 A라는 점과 요 B라는 점의 길이가 쌤쌤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자, 요걸 가지고 식을 세워서 문제를 다뤄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잡아보면요. 요 점으로부터 요 A점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고요. 루트 역시 필요 없죠. 같다. 어디까지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그랬죠? A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자, 2차식처럼 보이지만 얘도 2차식이 아니죠. 그죠? 간단히 하게 되면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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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 좌우변 같으니까 사라져 버리고요. 결국은 1차식이란 얘기인데 여기서 플러스 4A가 나오고요. 여기 마이너스 6A니까 마이너스 2A 남겠죠. 그 다음에 숫자는 4와 9니까 플러스 13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0A에 플러스 4A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6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에다가 4를 더했으니까 플러스 29죠. 자, 이거 넘어가면 양수니까 4A 떨어지겠고요. 13 넘어가게 되면 6에다가 16이 떨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A가 4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점 P의 좌표는 바로 X와 Y가 같은 점의 좌표니까 4,4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두 점 A 1,9와 B점 5,1에 대해서 Y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일단은 두 점이 전부 다 일사분면의 점이니까 일사분면에서 점을 잡아보죠. 1,9라는 점이 있고요. 자, 이렇게 생겼겠죠. 자, 이 점을 A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가 5,1이랍니다. 5,1이라는 점 잡아보죠.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점을 B라고 합니다. 그죠? 일단은 A와 B 사이의 가장 짧은 최소값은 얼마가 될까요? 다이렉트로 간 길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가장 짧은 거리가 될 텐데 여기서는 미션이 어떤 미션이냐면 Y축 위에 벽을 하나 터치를 하고 가라는 뜻이죠. 그죠? 그랬을 때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하랍니다. 자, 우리 요거 마지막 문제로 우리 봤던 거예요. 바로 A의 대칭점을 B가 바라보는 점. 그죠? 바라봐서 만나는 점을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혹은 B의 대칭점을 생각을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좀 구하기 편하게 A를 대칭을 시키도록 하죠. A를 저 뒷면으로 보내게 되면 요쯤 갔다라고 봅시다. 그죠? 요쯤 가게 되면 B가 바라보는 A는 바로 여기 거울을 바라보는 면을 가서 이렇게 가서 만나는 벽에서 터치를 하고 A 쪽으로 향해 가면 되죠. 이 원리는 어떻게 하고 그랬죠? 바로 이 A의 대칭점을 가게 되면 결국은 좌측과 우측의 이 삼각형이 서로 합동을 이룬다 그랬죠.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결국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가장 짧은 거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뜻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걸 한 변으로 하는 무슨 삼각형 찾아주면 돼요? 직각삼각형 찾으면 되니까 여기서 선을 내려버리면 되죠. 그죠? 이렇게 내리면 요 이루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구하려는 길이 요 길이는요. 바로 나머지 두 변의 길이만 찾아내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칭점의 좌표를 알아보면 대칭점이 지금 1,9였는데요. 왼쪽으로 한 칸 갔으니까 여기가 몇 컴마 몇이냐면 바로 요 놈이 마이너스 1,9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리 잡아봅시다.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두 점 마이너스 1과 5 사이의 거리의 차가 되니까 여긴 6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9에서 1까지의 거리, 바로 8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거 보이나요?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데 지금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비가 6대 8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가장 긴 변이라는 건 얼마가 됩니까? 바로 요 긴 변의 길이는요. 바로 10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구하려는 길이가 바로 요 길이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확인 체크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복습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